목소리는 온 공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용하던 공방 안은 일시에 싸늘해졌다. 캔버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벤치에 앉아 도구를 고르던 수강생들, 모두 숨을 멈춘 듯 박화백과 손흥민 사이를 주시했다.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번지자 벽에 걸려 있던 시계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따로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로마에 있는 한 장인 공방에서 제작된 인체공학 붓을 사용해야만 해요. 제 손목 사정도 있고. 웃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핑계를 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이 공방의 대표 강사이자 한국예술협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니 내가 싫으면 나가세요.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내보내요. 내가 언제부터 일반인 상대까지 해야 했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차에 서 있었다. 일부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하는가 하면 몇몇은 눈빛으로만 서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묻는 듯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다른 스태프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갓 들뜬 마음으로 붓을 잡으려던 수강생들 역시 긴장된 얼굴이었다. 저기, 방금 들었어?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응, 나도 TV에서 봤어. 여기 왜 온 거야? 근데 박화백 말투가 좀 너무한데. 그렇긴 해도 공방 측에 뭔가 항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 공방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이미 박화백의 노골적인 무시와 공격적인 태도를 전면으로 받고 있었다. 이 긴장된 광경을 보고 멀찌감치 서 있던 한 중년 여성 수강생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퍼지면 큰일 날 텐데 누가 찍고 있나? 저기 몇 분이 카메라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예술특강센터 맞죠? 이곳이 역대 예술 명인들의 작품을 전시해온 명소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될 줄 몰랐습니다. 손흥민 씨, 혹시 한참 전에 예약하셨던 분 아닌가요? 아까 대기실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수강 등록을 했고요. 워크숍 자체는 공개 수강이라 들어서 부담 없이 왔어요. 그런데 제게 꼭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손목 부상을 예방하려면 특수 제작 붓을 써야 하는데 아까부터 이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벌였죠. 박화백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허튼 소리. 여태 우리 공방에서 그런 툴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일반 붓만 사용해도 훌륭하게 작품 완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 선수라서 손목이 자주 부담을 느껴요. 지난달부터 시작한 취미인데 전문적인 곳에서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여기는 이름값도 있고 시설도 훌륭하다고 소문났고요. 시설이 훌륭하긴 하죠.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 여기 오는 분들은 예술계에서 진지하게 경력을 쌓거나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연습을 통한 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진지? 그래도 프로축구 선수 입장에선 그냥 취미일 뿐이잖아요. 왜 그 귀한 자리를 빼앗고 이 공방에 있는 물건까지 특별히 바꿔달라고 요구합니까? 기존 체계에 맞출 생각이 없으면 나가세요. 옆에서 한 스태프가 더듬거리며 끼어들었다. 박 선생님, 그래도 여기 등록금 내고 정식 절차 밟으셔서 온 손님이고, 게다가 손흥민 씨니까요. 일단 사정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뭘 알아? 괜히 유명인이라고 스포트라이트 주지 말라고. 실력도 없고 예술에 대한 진정성도 불분명한데 그래도 축구하는 사람이라고 대충 봐줘야 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커지더니 어떤 이는 조용히 SNS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서울예술특강센터에서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대표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가 붓 때문에 강사한테 막말 듣고 있습. 들어보면 엄청 거만한 말투인데 이거 공론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가까이 있던 몇몇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거 곧 온라인에 퍼질 텐데 박화백 조금만 자제하시는 게. 글쎄, 저 사람 원래 뼈 있는 말투로 유명해. 예전에 다른 수강생들도 울리고 내보낸 적 있다던데. 하지만 이건 좀 지나쳐 보여. 게다가 상대가 손흥민이라니. 저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냐? 손흥민은 숨을 고르면서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여기서 제대로 작품을 배우고 싶습. 축구만큼이나 예술에도 애정이 있고 특히 한국 미술계가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손목 사정상 로마 장인 공방에서 맞춤 제작한 인체공학 붓이 필요합니? 이건 제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의사나 치료사도 추천해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꼭 이 도구를 써야만 편하게 붓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방에는 그런 별난 요청을 들어줄 정책이 없어요. 누구 하나 특별 대우받으면 다 특별 대우해 줘야 합니까? 주변에서 몇 명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 같은 거 아닌가? 원래 요즘 예술계도 몸에 무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구를 조정하잖아. 맞아요. 해외에서는 이미 인체공학 붓이나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맞춤 브러쉬가 많이 쓰이는 추세랬는데 장애나 부상뿐 아니라 그냥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런 도구가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판적 시선을 느낀 박화백은 약간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딴 신식 도구가 왜 필요한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예술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법임니 불편함을 견뎌내며 그리는 게 진정한 작가 정신 아닙니까?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요? 예술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젊은 수강생이 용기 내어 말했다. 나한테 감히 예술 철학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지금 내 경력과 자리를 뭘로 보고? 그 사이 공방 주최 측 매니저인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박 선생님, 지금 SNS가 시끄럽습. 손흥민 씨가 여기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보안팀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이미 온라인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사과라도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습이 시급해 보여서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한 차별이에요. 손흥민 씨,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내쫓는 건 공방 이미지에도 악영향 아닌가? 박화백의 표정이 굳었다. 스스로도 압박을 느낀 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반성보다는 분노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봐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여기서 20년 넘게 대한민국 예술계 실력을 끌어올린 사람입니 우후죽순으로 찾아오는 취미생 다 받아줄 수 없어요. 저도 취미생이라기보다 이걸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맞받았다. 축구 외에 다른 분야에 발을 담근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세요? 예술 세계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것쯤은 알고 있습. 그래서 이 워크숍에 제대로 신청하고 절차도 따랐어요. 제가 특별히 요청한 붓도 예술 활동을 진정성 있게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실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듯 사람들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에어컨 온도를 낮췄지만 여전히 공방은 열기로 가득했다. 한쪽에선 녹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해야겠다 라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자 보안 요원들이 다급히 제지하려고 했다. 다 비켜요. 여긴 아무나 찍고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보안 요원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공공장소 아닌가요? 그리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걸 계속 중계하면 공방 평판이 아주 바닥을 치겠죠. 목소리들이 뒤엉키며 단 몇 분 사이에 소동은 한층 격화되었다. 급기야 박화백이 손흥민 앞에 성큼성큼 다가섰다. 좋아요. 정말 이 붓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증거를 대보시죠. 당신 부상 이력이며 의사소견서 같은 거요. 그게 없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제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겠습.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연하지. 최소한의 서류도 없이 나 손목 아파요라며 편히 봐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서 또다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사님, 그렇게까지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요, 미술은 본질적으로 창작 행위인데 도구 활용의 융통성이 왜 없죠? 이미 해외에서는 다들 이런 도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요. 그때 저 멀리 있던 한 청년이 크게 소리쳤다.
저도 영국 미술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손목 약한 친구들한테 인체공학 붓이 아주 기본으로 제공돼요. 무슨 시대착오적 발언이랍니까? 그러자 박화백이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영국인이 어딘이니? 여기 한국은 한국의 방식이 있는 겁니? 자꾸 외국 사례 들이밀지 마세요. 선생님, 이건 시대의 흐름 문제입니? 장애인, 부상자 혹은 단순히 편의를 원하는 일반인 모두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매니저 김 실장이 다시금 개입했다. 자, 다들 진정하시고 손흥민 씨, 괜찮으시면 일단 댁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하시고 함께 상황을 수습하면 어떨까요? 공방 측도 괜히 굳이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미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는데요. 제 사과만 하면 될 거라고 보신다면 오산입니다. 박화백이 냉소를 흘렸다. 결국 이 일로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찍은 영상 인터넷으로 쫙 퍼지면 어떤 수강생이 조심스레 예고하듯 말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 역시 이토록 불쾌한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배우러 왔음 마냥 이렇게까지 차별받고 무시당해야 한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제가 한국 미술계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찾아왔는데 이게 한국의 현실인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한국 미술계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라면 내 이름을 걸고 사과를 받아내야겠는데 비판이라기보다는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방의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서며 나섰다. 그는 작년에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박화백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경험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 그때 저는 손목이 아니라 시력이 조금 약해서 캔버스 각도를 조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똑같이 핀잔을 들었어요.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예술하지 말라고. 옛날 수강생이면 옛날 얘기나 하고 다니시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손흥민 씨가 당하는 걸 보니 꼭 내 예전 일이 떠올라서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화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술은 사실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편을 최소화해주고 창작의 자유를 주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 공방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겠어요. 박화백은 점점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에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여러분 다들 그만. 지금 여기가 무슨 폭동 현장도 아니고 우리 워크숍 이대로 망칠 생각입니까? 누가 망치게 했는데요. 본인이 계속 대립각 세우시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수강생이 못 참고 소리 질렀다. 당신들 전부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요? 그저 내 지시에 따르고 내 방식대로 배우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글쎄 당신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순간 강사와 수강생들 그리고 손흥민 사이에서 서로의 말이 겹치고 삿대질까지 오갔다. 보안팀이 중간에 끼어들며 자 진정합시다를 외쳤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박화백이 버럭 소리를 높였다. 좋아요. 저도 한계가 왔습. 이 자리에서 당신 손흥민 씨를 공방에서 영구 제명하겠습. 당장 퇴출시키도록 하죠. 적당히 꼼짝거리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개혁가인 척 굴 줄이야. 공방에서 제명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특별 대우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계속 제 조건을 내미니까요. 이제는 소리 없는 충격이 공방에 번졌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잖아 하고 분개했다. 이제 관장님이 오시면 이 사실을 알리고 아예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고 합당한 설명도 드렸습. 무슨 이유로 쫓아내는 거죠? 내가 이 공방 관리 책임자 중 한 명이니까 그 권한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좋습.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 저도 억지로 여기서 버티고 싶지는 않네요. 다만 제가 받은 모욕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순간 분위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관장인 초의 관장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SNS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관장님 잘 오셨습. 방금 박화백이 손흥민 씨를 제명하겠다고. 제명? 잠깐만, 손흥민 씨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사람들이 일제히 관장에게 몰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관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듣고서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박 선생님, 이건 제가 허락할 수 없는 조치입니. 그리고 이 공방에선 누구든 원한다면 본인의 사정에 맞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해요. 이미 해외에선 대세임니 우리가 뒤처질 순 없잖아요. 관장님, 도대체 누구 편 드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몇 년을 몸담았는데 갑자기 유명 축구 선수 등장했다고 편의를 봐줘야 합니까? 편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임니. 그리고 이 문제는 손흥민 씨 개인뿐 아니라 모든 수강생이 편안히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관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 예술 트렌드와 발 맞출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박화백은 여전히 완강했다. 난 인정 못함니. 이건 내 예술 철학에 반하는 일이에요. 박 선생님,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부상자에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과도한 처사임니. 이미 영상이 퍼지고 있어서 공방 평판에도 치명적이에요. 차라리 내가 떠나겠습니다. 박화백은 이미 격앙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렇게 작금의 대중 취향에 휘둘리는 곳이라면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고는 붓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손흥민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관장이 한숨을 내쉬고 부드럽게 말했다. 박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 선생님이 여태 우리 예술계에 기여한 바를 잘 압니. 하지만 시대는 변해요. 다름을 인정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게 결코 예술적 진정성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박화백은 잠시 갈등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주변에서는 그러게 선생님도 너무 독선적이었다 라는 말이 작게 들려왔다. 손흥민 씨, 아까 제 말이 조금 지나쳤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다들 그럴 수 있죠. 편의를 봐드리죠 하는 분위기가 탐탁지 않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예술적 철학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부상 예방과 창작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수붓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소수만을 위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변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방도 그 흐름에 맞춰가야겠군요. 내가 고집이 좀 심했나 봅니다. 매니저 김 실장이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손흥민 씨,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대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분 문제도 공방에서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머물러도 된다면 감사히 배우고 싶습.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거든요. 공방 안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곧 수강생 중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아요. 우리 여기를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세계 예술계의 흐름에 발맞춰야죠. 그러자 여러 명이 박수로 화답했고 점차 공간은 따뜻한 기운으로 물들었다. 다소 경직되어 있던 보안 요원들도 서로 눈짓으로 잘 끝났나 묻는 듯했다. 손흥민 씨, 제가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박화백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선생님 방식에 갑작스레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합니. 하지만 저는 당장 내일부터 이 워크숍을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요. 알겠습. 대신 내가 당신 그림 실력을 확실히 점검할 겁니. 애초에 예술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이 코스를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우와, 드디어 해결되는 건가? 이제부터라도 공방이 좀 바뀌겠네. SNS엔 벌써 이 상황이 라이브로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올려주겠죠. 관장이 크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서울예술특강센터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인체공학 부시든 어떤 특수도구든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이것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좋다. 역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몰래 밖에서만 구매해서 쓸까 했었거든요. 공방에서 적극 도입해주면 좋죠.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들고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환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관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고맙습. 오늘은 의도치 않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예술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화백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도 몰랐던 부분을 배웠습. 편의가 곧 나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군요. 매니저 김 실장이 웃으며 옆에서 거들었다. 박 선생님 사실 과거에 그런 첨단 도구들이 예술의 본질을 해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신체 조건에 맞춘 작업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알겠어요. 나도 앞으로 그런 방향을 반영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 당신 그림 실력도 한번 지켜볼게요.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열심히 작업해봐요. 네, 앞으로 제 성실함과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은 이제 더욱 흥미진진해지겠는데 하며 기대에 차 있었다. 실내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다들 새로워진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벌써부터 그럼 나도 다른 맞춤 붓을 써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성 수강생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이에요. 오늘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예술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니 정말 놀랍고 기뻐요. 감사합니. 저는 축구만큼이나 그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관장이 마무리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선 손흥민 씨가 요청한 인체공학 붓을 정식 수용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겠습. 오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도 얻었으니 앞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거예요. 한창 촬영 중이던 수강생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며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건 놀라셨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공방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를 약속했습.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창작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제 공방 한편에는 새 붓 사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걸릴 예정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동시에 박화백도 자신이 만든 기존 교본을 수정해 신체 조건에 따른 맞춤형 툴 사용 섹션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스태프들은 오늘 배운 교훈 꼭 잊지 말자며 서로 격려했고 수강생들은 앞으로도 다른 부상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더 확충되길 바란다. 라고 입을 모았다. 손흥민 씨, 덕분에 저희가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얻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관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저야말로 오늘 적지 않은 논쟁 속에서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 미술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함께 성장한다는 건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박화백이 옆에서 어렵게 입술을 떼었다. 손흥민 씨, 아까 제 말이 너무 지나쳤습. 솔직히 말하면 유명인이 쉽게 예술가 행세를 하려 든다고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저의 편견이었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오늘 들어서 알았어요. 예술계에서도 저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다양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진다는 걸.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짧게 악수를 나누었다. 공방 내부에는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고 곧 그 박수 소리는 한층 커져 마치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잠시 후 관장은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를 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공방에서는 손목 보호를 위한 인체공학 붓 혹은 다른 신체적 편의를 위한 도구를 다양하게 구비해두겠습. 그리고 박화백을 비롯해 모든 강사진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열린 자세를 지니도록 할 것입니. 다 같이 더 많은 이들이 예술과 친구가 되게끔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SNS 생중계를 보던 이들도 채팅창에 좋아요, 멋진 변화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같은 반응을 쏟아냈다.
그 광경을 본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노력한다면 저도 계속 한국 미술에 애정과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건으로 인해 오해도 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도 사실은 손목이 시큰거려서 오래 붓질하기 힘들었는데 인체공학 붓이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 친구는 왼손잡이인데 전용 붓을 찾아도 구하기 힘들어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공방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던 공기가 이젠 화합과 포용의 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손흥민과 박화백은 각기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선생님, 향후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조언도 해주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함께 전시도 열 수 있을까요? 하하, 과연 그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죠. 일단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네,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관장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하며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오늘 일을 소중히 기록해 두세. 그리고 우리 공방 공식 SNS에도 공지를 올립시다. 앞으로 이곳은 더 인클루시브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몇 스태프는 이미 새로운 공지 문안을 작성 중이었다. 인체공학 붓 등 신체 상황에 맞춘 예술 도구 지원 시작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다. 손흥민은 가벼운 어조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쳤다. 축구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듯 예술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 오늘 같은 갈등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다 같이 힘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수강생들은 네 하고 밝게 대답했고 박화백도 작게나마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래요, 나도 오늘 좀 깨달았습.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걸. 분위기가 정돈되자 한 젊은 수강생이 휴대폰 카메라를 다시 켰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잊지 마세요. 예술이든 스포츠든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남니. 손흥민 씨처럼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라이브 끝나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공방 문 밖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이 사건이 인터넷에 퍼져도 결론이 좋았으니 괜찮겠죠? 네, 어쩌면 이번 계기로 다른 공방이나 미술학원도 함께 변화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역시 유명 인사의 영향력이 대단해.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일 거야. 손흥민은 밖으로 나오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마무리했다. 예술계, 스포츠계, 어디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향이라면 난 언제든 기쁘게 함께할 수 있어. 오늘 일로 많은 이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모자를 다시 푹 눌러쓰고 건물을 나섰다. 뒤편에선 관장이 스태프들에게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곧 추가 공지할 테니 모두 준비해 주시고 오늘 여러모로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저물어가는 서울의 도심 야경이 빛나는 거리, 예술특강센터의 간판 아래에서 몇몇 수강생들이 다음 수업 일정을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 틈에선 박화백조차 잠시나마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허탈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깃든 듯했다. 결국 이 사소한 붓 하나로 인한 갈등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한국 미술계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손흥민 또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편의 도구 도입이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임을 몸소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 우리가 놓칠 뻔했던 가치들,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방송 멘트가 공방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울려 퍼졌다.
그렇게 서울예술특강센터는 크고 작은 갈등을 딛고 마침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다른 공방, 다른 예술 현장으로도 퍼져나가 결국 많은 이들에게 창작과 배려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안겨주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고 그 말처럼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방에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다. 모든 수강생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도구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속대로 다시 이곳을 찾아 자신만의 캔버스에 축구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예술 혼을 펼쳐 보였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자랍니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어느 수강생의 라이브 방송 마지막 코멘트가 활기찬 미래를 예고하듯 환하게 번져갔다.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 그리고 다음 수업,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 세상은 하나씩 변해가니까요. 렌지 커널